밤은 깊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한적한 고급 배에서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한쪽은 권도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 기업 K그룹의 차세대 리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의 앞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잔을 들지 않고 오직 시선으로만 맞은편의 여인을 탐색했다. 다른 한쪽은 최서연 25살의 평범한 여인이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긴장한 채 깍지 끼고 있었고, 여튼 화장 아래 드러난 창백한 얼굴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서연 씨.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게 울렸다. 당신은 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제안은 간단합니다. 50억 원을 받는 대신 나와 1년간의 계약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50억.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었다. 이 돈이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갚고 남은 가족들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현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검고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왜 저여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굴복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도현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학벌 좋고 똑똑한 여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절박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는군요. 그리고 배경이 깨끗합니다. 복잡한 관계도 없고 뒤를 캘 만한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배경의 가그룹 며느리 역할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방패막입니다. 그의 말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절박함은 그의 눈에는 이용하기 쉬운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도현은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고 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서연의 앞에 놓았다. 서류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쳐 읽었다.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했다. 1년 동안 권도현의 아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 그 대가로 5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것.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을 것. 계약이 끝난 후에는 서로의 존재를 완벽히 잊을 것. 그녀는 펜을 들었다. 서명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터였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펜 끝을 응시했다. 초이 소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그리고 동생의 불안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좋습니다. 최서연 씨, 내일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도현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가그룹의 며느리 권도현의 계약 아내였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50억 원으로 산 임시적인 소유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에게 약속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도현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닥하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제 방은 저쪽입니다. 당신의 방은 그 옆에 있습니다. 1년간 당신은 나와 같은 침대를 쓰지 않을 겁니다. 침묵을 지키세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오직 내 가족들 앞에서만 필요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했다. 1년간의 계약 안에. 그녀는 잠시 후 방으로 안내되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텅 빈 공허함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금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짐을 풀고 옷을 정리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단 몇 벌의 옷과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약간 초췌하지만 그래도 굳건한 눈빛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최서연.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어. 아침 식사 시간 도현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도현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섰다. 어머니의 눈빛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도현아, 이 아이는 대체 누구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최소한 K그룹의 명성에 걸맞는 가문이어야 하지 않니? 도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1년간 저와 함께할 제 아내입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여동생은 비아냥거렸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평범한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50억 원이나 썼다며 50억으로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을 텐데. 도현은 여동생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앉아요, 서연 씨. 그의 행동은 서연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를 아내로서 대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의 소유물에 대한 예의였다. 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서연은 도현의 지시로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와 K그룹에 대한 자료들을 읽고 공부해야 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그 자료들에서 K그룹의 복잡한 계열사와 권력 구조 그리고 숨겨진 위기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했다. 그녀의 탁월한 집중력과 분석력은 도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이 계약 결혼에 충실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서연은 매일매일 도연의 지시를 따르며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도연의 사업적 파트너들과의 만찬에 동행하고 그의 가족들이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했다. 그녀의 지혜는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더 빛났다. 그녀의 차분함과 예의 바름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50억 원으로 산 단순한 계약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도연의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K그룹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은 이미 회계학을 전공한 그녀의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낡은 노트북의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계약 결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도연이 제공한 자료들에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K그룹이 겉보기와 달리 몇몇 핵심 계열사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모종의 의도적인 자금 유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문득 서재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노트북 화면을 흘끗 보았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 그리고 그녀의 송글씨로 가득 찬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현은 그녀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고 있었다. 아직 안 잤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서여연은 고개를 들었다. 네, 회장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내라는 호칭보다는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현은 그녀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무엇을 하고 있었죠? K그룹의 계열사들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K물류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에 깊이 관여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게 왜 흥미롭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몇몇 인사들이 K물류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현은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복잡한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일은 내 손에서 해결할 겁니다.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신뢰의 색채가 감돌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도연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연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노골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여동생은 오빠가 정말 저런 촌스러운 옷을 입은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아 라고 비아냥거렸고, 어머니는 도연아 제발 정신 차려라. 1년짜리 계약 결혼이라도 품위는 지켜야지 라며 서연을 무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비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그때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년짜리 계약 결혼이든 아니든 그녀는 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계약 결혼, 그에게 그녀는 50억 원으로 산 단순한 소유물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도현은 서연에게 이전에 없던 친절함을 보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명품 옷과 보석을 사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선물들을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결혼은 계약 결혼일 뿐입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50억 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초연한 것을 보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순수함과 고귀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아내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도연의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잊지 마, 이 모든 것은 계약일 뿐이야. 1년 후에는 모두 끝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도현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도현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사랑해 서연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날 이후 서연은 도현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친절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그의 시선을 회피했다. 도현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알고 싶었다. 서연 씨, 왜 나를 피하는 겁니까? 도현은 어느 날 밤 그녀의 방 앞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계약에 충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도현은 그녀의 턱을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계약에 충실하다고요? 계약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했지 서로를 피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씨, 대체 왜 이리 냉정하게 구는 겁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님, 저를 이렇게 흔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회장님께 마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1년 후에는 우리는 남남이 될 테니까요. 도현은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를 계약 아내로 사들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K그룹의 연말 자선 행사에 도현과 동행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도현이 직접 골라준 드레스를 입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행사장은 화려함과 권위로 가득했다. K그룹의 임원진들과 재계 인사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서연은 어색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도연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도 있었다. 바로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박성철 이사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는 K그룹의 자금 유출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서연이 분석했던 자료에서 가장 큰 의심을 샀던 인물이었다. 권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셨으니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 이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박 이사님. 제 아내 최서연입니다. 박 이사는 서연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끈적끈적했다. 최서연. 회장님께서는 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시는군요. 평범한 이름의 부인이 하그룹의 안주인이 되시다니.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침착함에 박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샴페인 잔을 든 남자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도연의 오랜 라이벌이자 K그룹의 주요 경쟁사인 J그룹의 후계자였다. 이준호는 날카롭고 오만한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더니 도연에게 말했다. 권도연 축하하네. 드디어 결혼을 했군. 하지만 자네의 선택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군. 저런 평범한 여인에게 50억이나 썼다니. 내게 팔았으면 2배는 더 쳐줬을 텐데.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준호의 말에 분노했지만 서연을 향한 그의 시선은 더욱 따뜻해졌다. 준호 씨, 제 아내를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게 서연 씨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준호는 피식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도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쳐냈다. 손대지 마십시오. 서여연은 도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계약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도연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연은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해요, 서연 씨. 당신을 힘들게 해서. 서연은 도연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내니까요. 그녀의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놓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준호는 서연을 이용해 도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녀의 아버지의 병원비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아냈다. 서연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그녀의 가족에게 엄청난 빚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준호는 서연의 아버지가 K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K그룹의 부실한 자재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서연이 50억 원을 받은 이유가 도연에게 접근해 복수하려는 의도라고 오해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서연의 과거가 폭로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K그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으며 K그룹의 부실한 자재 때문에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서연이 도연에게 접근해 50억 원을 받아낸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자극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준호의 음모였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왜곡하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도연은 이 기사를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최서연,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날 속이고 나에게 접근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연은 도연의 눈빛에서 절망과 배신감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빚을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아니요, 서연 씨.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그녀를 밀쳐내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도연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지만 그의 불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밤은 깊었지만 도연의 서재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연의 과거 그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K그룹의 부실, 자재 사고. 기사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서연이 도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니.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그는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준호. 도현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기사가 이준호의 음모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어떻게 서연의 과거를 알았는지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흘렸는지 알 수 없었다. 이준호는 단순히 도현을 공격하기 위해 서연을 이용한 것이었다. 도현은 서연을 향한 분노와 함께 그녀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이준호에 대한 증오를 느꼈다. 그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최서연, 문 열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도현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다. 나와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어젯밤에 짐을 싸서 나가셨습니다. 도현은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떠났다. 그가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불신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이 그녀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도현의 저택을 떠나 낡은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지만 그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차가운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그 돈은 더 이상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남겼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복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계약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오해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50억 원은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도현은 그녀의 편지를 읽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준호의 음모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도현은 K그룹의 이사회에 소집되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신문 기사를 들고 와 도현에게 추궁했다.
회장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아내가 K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박성철 이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최소연 씨를 조사해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K그룹의 부실 자재 사고로 사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는 분명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입니다. 당장 그녀와 이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도현은 박 이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박 이사님,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정보를 흘렸습니까? 박 이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회장님을 위해. 도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 모든 것이 당신과 이준호의 음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K그룹의 자금을 유출하고 이준호와 결탁해 나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연 씨는 그들의 음모에 희생된 것입니다. 도현의 단호한 말에 이사회는 술렁였다. 박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이사회에서 박 이사를 해임시키고 이준호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의 모든 사업을 조사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쳤다. 한편 서연은 낡은 오피스텔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 이준호가 그녀를 찾아왔다. 최소연 씨, 혼자 여기 숨어 있었군요. 권도현이 당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역시 나를 배신할 줄 몰랐나. 서연은 준호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분노했다. 이준호 씨,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왜냐고 간단해. 나는 권도현을 파멸시키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지. 당신은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린 거야. 준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당신에게 줄 게 있어. 권도현이 K그룹의 회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를 떠났지. 자, 이제 내게 와. 그러면 당신의 가족들을 다시 보살펴주지.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50억 원 때문에 도현에게 접근한 줄 알았는데 그녀는 도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부하들을 불렀다. 그때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준호와 서연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이준호, 감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도현은 준호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서연 씨를 협박했지. 준호는 도현의 분노에 겁을 먹고 말을 더듬었다. 그게 도현은 준호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를 되찾을 겁니다. 도현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어요. 서연은 도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기로 했다. 도현은 서연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멍들어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이준호는 서연을 납치하기 위해 그녀를 폭행했던 것이다. 도현은 서연을 병실에 눕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떠나보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서연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녀의 말에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고 그 결과 그녀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위해 이준호와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날 밤 도현은 K그룹에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박성철 이사의 해임과 도현의 이준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도현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준호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장님, 이준호와 싸우는 것은 K그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K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란요. 이준호는 K그룹의 자금을 유출하고 K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나는 이준호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킬 겁니다. 도현은 이사들에게 이준호와 박성철 이사가 공모하여 K그룹의 자금을 유출하고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몰아내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서연이 분석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용감하게 견뎌냈는지 이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사들은 도현의 증거에 놀랐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K그룹의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도현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도현은 이사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K그룹의 회장으로서 이준호와 맞서 싸울 힘을 얻었다. 그는 이준호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이준호,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서연 씨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준호는 도현의 선전포고에 겁을 먹었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K그룹의 부실자재 사고가 도현의 아버지, 즉 K그룹의 전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진실을 폭로하여 도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 이준호는 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오늘 K그룹의 비리에 대해 폭로하려고 합니다. K그룹의 부실자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K그룹의 전 회장, 권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K그룹은 최서연 씨의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아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준호의 폭로의 기자들은 술렁였다. K그룹의 전 회장이 부실자재 사고의 배후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준호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K그룹의 자금 유출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K그룹의 박성철 이사와 권 회장의 어머니가 공모하여
K그룹의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호의 폭로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K그룹의 전 회장과 현 회장의 어머니가 공모하여 K그룹의 자금을 유출했다니. 이것은 K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 도현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준호 씨의 폭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준호 씨의 음모입니다. 이준호 씨는 K그룹의 자금을 유출하고 박성철 이사와 공모하여 저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내 최서연 씨를 납치하고 폭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현은 기자들에게 이준호와 박성철 이사가 공모하여 K그룹의 자금을 유출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이준호가 서연을 폭행한 증거를 제시했다. 기자들은 도현의 증거에 놀랐다. 도현은 이준호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이준호는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음모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도현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준호는 감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서연은 도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것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이준호의 기자회견은 전면적으로 뒤집혔다. 도현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증거로 모든 것을 반박했고 오히려 이준호와 박성철 이사의 공모 사실을 만천에 드러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이준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도현을 향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의 결과에 직면했다.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는 순간까지 그는 도현을 노려보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하지만 도현의 시선은 이미 그를 지나쳐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병실에 누워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를 내 아내라고 부르며 단호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현은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이준호를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는 남자였다. 도현은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서연은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죠. 도현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서연.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여연은 도현의 고백에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도 그와 함께 뛰고 있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준호의 음모와 싸워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서연을 공주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셰프를 고용하여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건강을 위해 전담 주치의를 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옷과 보석을 선물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소박한 옷을 즐겨 입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소박함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지만 도현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아들과 오빠를 속여 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려 했고 서연은 그들의 비난에 묵묵히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 도현의 어머니는 서연에게 비아냥거렸다. 최서연 씨, 당신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50억 원에 몸을 판 여자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 되려 하다니. 도현은 어머니의 말에 분노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연 씨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서연은 도현의 팔을 잡고 그를 말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도현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돈 때문에 도현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보았다. 그날 이후 도현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 그들은 서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K그룹의 부실 자재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도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즉 전 회장이 그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말이다. 도현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했다. 서연 씨,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도현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용서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준호의 음모와 싸워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이준호는 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박성철 이사 역시 그의 비리가 모두 밝혀져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K그룹은 도현의 단호하고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위치에 올랐다. 도현은 K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서연과의 관계였다. 그들의 계약 결혼 기간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도현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마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서연 씨,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실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도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헤어지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현은 그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최서연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50억 원으로 산 단순한 계약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차가운 심장에 따뜻한 빛을 가져다 주었고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도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성대했다. 도연은 서연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했고 서연은 그 드레스를 입고 도연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도연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참석했다. 그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결혼식 후 도현은 서연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서연 씨, 당신이 처음 내게 왔을 때 나는 당신에게 화려한 저택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집입니다. 서연은 도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현의 아내가 아닌 그의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도현은 서연을 공주처럼 사랑했고 서연은 도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준호의 음모와 싸워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K그룹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CEO가 50억 원에 산 계약 안의 그녀를 공주처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다.